2030년 기준 국내 평균이 1.2% 수준으로 떨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2030년도 중반 이후는 약 1.1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신규 DC의 PUE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평균 그 데이터 센터의 PUE니까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사실은 목표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과정하에서 도출된 절감량은 사실상의 최대 절감 반대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은 기준 전망과 가속 시나리오에서 절감량을 여기 쉐이드 부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정책 누적 효과 때문에 PUE 개선 규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누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절감률을 제가 이제 보고서에서 해놨는데, 절감률을 보시면은 기준 전망의 절감률이 AI 가속 시나리오 절감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소비가 예상보다 더 빨리 많이 더 되면은 저 PUE 개선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시사하고요. 이거는 이제 규모별 데이터 센터의 절감 경제를 분석하는 건데요. 예.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사점은 PUE 규제 정책을 수립했을 때 대형보다는 소형 DC에 집중해야지 효과가 크다, 절감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DC보다는 사실은 기존의 DC의 PUE 하락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PUE 개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대형보다는 소형 DC를 중심으로, 신규보다는 기존 DC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가 에너지의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내 전기 소비 추세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저 그래프에서 제가 저기 2015년에 쓴 기본과제 사실 내용인데요. 2011년에 이미 증가 추세가 꺾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농사용을 제공한 모든 계약종별 전기 소비가 2010에서 11년 중간에 거기서 꺾였거든요.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꺾인 요인을 구조적인 요인, 일시적인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대표적인 구조적인 요인 중으로는 이제 지목했던 거는 경제 및 인구 구조보다 상용자가 발전 등등을 제가 지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전기를 많이 쓰는 석유와 철강이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꺾었고요. 그리고 최근 전기 소비의 이제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2024년에 사상 처음으로 건물용 전기 소비가 산업용을 추월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연평균 증가율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용도 부문별에서 이제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를 굉장히 다툼하게 났지만은 그래도 가정하고 상업 공공이 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말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데이터 센터 증가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아까 뭐 AI 가속 신화를 해도 데이터 센터 증가 때문에 국내 총전력 소비가 2010년 이전에 굉장히 빠른 증가세로 복귀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이 데이터 센터 증가로 이제 2024년부터 발생한 건물용이 산업용을 추가하는 그거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상업 공공용이 건물용이 산업용을 추월하는 데는 약간 조금 그래도 2040년 이후나 가능하지 그 전에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데이터 센터의 냉각 부하 증가에 따른 여름철 전력 수급은 굉장히 안전이 요망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의 냉각용 전기 비중을 계산해봤더니 약 17% 정도 수로 계산됐고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 보고서를 작년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그 계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온갖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 소비가 폭증해서 이제 큰일이 난다. 데이터 센터 냉각용 전력 소비가 40% 50%입니다.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정말인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해외 경우는 약 19% 2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좀 작은 17% 정도 수준이 되더라. 그렇지만은 이게 물론 이제 아까 그 다른 실증 분석 파트에서 제가 월간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결론이지만은 여름철 그 냉방 그게 굉장히 이제 수급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 센터에 많은 부분 그런 거고요. 보고서에서는 또 그럼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모든 발전 원별로 다 수학 분석 비슷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중단기적으로는 가스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공급 방안으로 분석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은 이제 좀 뭐 특정 기간이 아니라 모든 기간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보여봤을 때 가스 발전이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송전 솔로 제약과 잉여 무탄소 발전 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는 충청권, 수도권하고 순초권 제외한 나머지 그 지역이 현실적이다. 그런 게 결론이고요. 그렇다면은 전력 소비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 먼저 전력 소비는 이제 제가 말한 전력 소비는 이제 한전의 전력 판매량입니다. 한전의 전력 판매량이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제 그 주요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이 LNG 상용 자가 발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 LNG 상용 자가 발전량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변동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 그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전으로부터 구매한 게 더 싸면은 항인전으로 옮기는 거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한국 전력에서는 입장에서는 전력 소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거고요. 제가 또 지목하고 싶은 또 하나의 사실은 이제 DC가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경우에 이러한 이제 상용자가 발전이 인근 BDC 수요에 판매되는 연사효과 때문에 실제 DC의 전기 수요보다 훨씬 많은 LNG 자가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서 지금 울산 AIDC 아까 얘기했었는데 AIDC의 그 전력 공급은 이제 SK 멀티 커뮤니티가 건설하는 LNG 사계만 바가 발전으로 충당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위치한 데가 이제 울산의 현대 미표 산업단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AI 그 수요는 얼마 없더라도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에 거기서 발전기가 공급이 된다면은 이거는 LNG 자가 발전은 원래 목적했던 그 AI 그 거기에 대한 수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천연가스 민간 주식 직수입 확대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상업용, 이게 그 데이터 센터는 그 목적상 상업용이지 않습니까? 건물용이고 산업용이 제조업이 아니니까 상업용인데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상업용 지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정부의 예상보다 천연가스 민간 주식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시사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데이터 센터 그 추정 그거는 거기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 AI 데이터 센터 들어오기 시작한 게 최근 이제 2년 사이니까 지금 건설되고 있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수전 용량이나 그런 거를 전제를 할 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좀 더 AI 데이터 센터가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그 울산
AI 준공시에는 이제 추정된 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울산 AIDC 준공시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213GWh. 이게 만약에 전부 천연가스 상용작으로 한다면 천연가스 민간 지수는 연간 약 3만 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6만 개 칩이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됐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것도 다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고요. 가장 현실적인 가정에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앞에 있는 그 국가 전체의 이제 전력 소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추정치하고 조금 비교해 보시면은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러프하게 조금 시사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참고 페이지로 하나 넣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한테 지금 김 박사님 연구는 기존 데이터라든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기 팩트 중심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고요. 앞에 조은경 교수께서는 약간 좀 큰 퀄리티티브 변화 중심으로 많이 발표하셨는데, 자 질문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발표 중에 지금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 전기 소비 17% 수준의 이제 전기가 소비되는 게 냉방용으로 쓰이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아까 물론 금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조홍준 교수님 발표는 AIDC니까 좀 다르긴 한데 거기에 자료에 보면 그 GPU 발열을 잡는 전력 소비 4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와 17% 차이. 분명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제가 아까 해외 자료를 서베이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합니까? 제가 그거 하면서 많이 찾아봤던 게 도대체 냉방용의 비중이 얼마야? 찾아봤거든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 냉방용에 미친 요소가 많이 다른 비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위치한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냉방용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좀 더운 지방, 인도네시아 같은 더운 지방은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도 사막 아리조나 사막 기후는 굉장히 높겠고, 우리나라는 아마 그 정도까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어떻게 계산을 했냐? 아까 PUE식을 보면은 그 PUE식을 잘 이렇게 잘 마사지를 해서 그걸 한 변을 이용을 해서 그 냉방용의 비준을 그 PUE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평균 PUE를 기준으로 도출을 했을 때 약 17%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 주주 공시에서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자기 데이터 센터의 PUE가 1.1이라고 했었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냉방용 비중이 더 낮죠. 더 낮은데 이거는 이제 전체 평균은 약 17%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글로벌 평균도 아까 한 19% 정도. 그것도 제가 그 글로벌 평균 PUE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역산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우수 교수님.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조은정 교수님께서 아까 시간에 전통적 데이터 센터하고 AI 데이터 센터 구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비교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전망을 할 때 들어간 데이터가 저는 구분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구분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만약에 물론 이제 구분해서 보기는 사실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져서 그게 그 모형 속에 얼마나 들어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는데, 그 소비 전망을 할 때 약간의 뭔가 좀 과소 추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을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고려를 했느냐. 최근에 이제 KDC 보고서 보면 최근 연도에 그 데이터 센터 진입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했고요. 반영을 해서 그걸 어디다가 녹아냈냐.
결국 수존 용량, 아까 수존 용량이나 PUE 그런 쪽으로 다 녹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잡을 때 이제 그런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물론 주관적 판단이 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가속 시나리오를 했었고 제 생각에는 뭐 가속 시나리오를 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제 보고서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데이터 센터 그 전력 소비가 폭증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조심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효율이 굉장히 빨리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산제까지는 연산량 증가 속도보다는 효율 개선 속도가 낮지만은 효율 개선이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딥시크가 있었죠. 딥시크가 물론 이제 여러 자료를 보시면은 어떻게 효율을 높일 건가가 하나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그다음에 지식직류, 그다음에 양자화. 뭐 자세한 내용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딥시크는 이제 지식직류의 한 그거고요. 최근 며칠 전에 난리난 터보컨트? 터보컨트는 양자 쪽입니다. 터보컨트가 뭡니까? 저 결국은 반도체 소비랑 에너지 소비는 뭐 6분의 1로 줄고 연산 속도는 8배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시장.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핸드폰에 지금 AI가 다 들어갑니다. 차량에도 AI가 들어가고. 앞으로 AI 시대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어쩌면은 데이터 센터, 대형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마 그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는 예상보다 별로 안 클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예상하는